페이지 101쪽에 나와 있는 정주영의 형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향수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한자를 보시면 그 향자가 고향이란 글자입니다. 향수에 적혀있는 향자가 고향과 관련된 글자고, 수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는 것을 향수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시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말보다 향수가 느껴진다라는 말을 자주자주 사용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좋은 건데,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어떠한 대상이 부재할 때 발생하는 것이 그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A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나의 옆에 A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워할 거고, 이 작품을 쓴 정지웅이라고 하는 작가가 화자라고 하는 자신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고향이 그립다라고 말하니까 이 정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 속의 화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사회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나지만, 뭐 할아버지 세대나 할머니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전국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개발이 좀 덜 되어 있던 상태에서 도시로 올라와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갑자기 논과 밭이 다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기억하고 있던 고향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이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작품 개감 먼저 보실게요.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고적이라고 나와있죠. 회고라고 하는 건 과거를 돌아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토적 같은 말, 토속적, 시골 냄새가 난다. 일반적으로 고향이라고 하는 건 요즘 세대는 도심이 되겠지만 과거 어른 세대들은요, 시골이 될 테니까 시골 냄새가 나겠죠. 토속적, 향토적. 묘사적이라고 하는 건 마치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걸 묘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공식처럼 알고 가면 좋은 게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묘사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어떠한 감각적 이미지가 무조건 나올까요?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 그림 그리듯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적이라고 하는데, 묘사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시각적 이미지가 나와요.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묘사적인 작품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많다. 그럼 결국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감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감각적이라고 또 나와 있는 거죠. 연결.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두 글자로 줄이면요, 향수가 되겠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두 글자로 줄이면 향수. 1번, 식구를 반복하고 있답니다. 그럼 반복법이 나오겠네요. 네. 반복했으니까 1번 주제 강조도 있을 거고요. 옆에다가 빈 공간에 적어 보실까요? 2번 무엇을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2번 참신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다. 특이사항 없을 거고. 3번 향토적인 소재와, 시골이니까 시골 냄새가 나야 되잖아. 그래서 향토적인 소재와 참신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참신한 시어를 사용한다.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넓은 벌 네모 쳐보시면 공간적 배경, 그리고 거기에 벌이라고 하는 글자도 결국 고향과 관련된 공간이 될 거고, 고향과 관련된 공간이니까 향토적일 거고, 토속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특이사항이 없겠죠. 네. 이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이걸로 노래 만든 거 있어요. 옛날 노래인데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저 아버지 세대가 아니잖아요.
시간 없나요? 다음 시간에 예린이가 불러줄 거니까 월요일까지 연습해서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검색하면 나와요. 향수 노래 치면 나와요. 지금 근데 집에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제가 음원 따다가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와이파이가 학원에서 귀가하시기 전까지 못 봐요. 아 귀가하기 전에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6시 아, 계속 어머니께 보내놓을게요. 아니,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서 못 봐서. 아, 제가 연락할게요 오늘. 자, 계속 말씀해보세요. 수업하시. 여학생 혼자 부르면 그러니까 예준이랑 둘이 부르요. 예준이 예준이 오빠 불러요. 갑자기 내가 왜? 아니 원래 남자 버전 여자 버전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 갑자기. 예준이 중요이네, 혼자 중요이. 아니 그럼 예린이가 부르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채연이가 부르는 거 어때요? 반장 두 번장. 그러네. 근데 정교회장이 있잖아. 저 이제 정교회장 끝났어요. 넓은 발 가겠습니다. 넓은 발 동쪽 끝으로 여기 밑줄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밑줄 쳐보시면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밑줄 쳐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애들아 실개천이라고 하는 글자 있죠. 그 실개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얇게 흐르는 물을 실개천이라고 하는데 얘도 향토 같은 말 토속적 이미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도심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실개천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자연물이 될 거야. 그럼 자연물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자연물이라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는 무슨 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죠. 비유적 표현 중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비유적 표현 중 무슨 법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말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의인법 공부하고 비유적 표현 따로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왔을 때마다 똑같이 복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얼룩배기 황소 밑줄 쳐보실까요? 얼룩배기 황소라고 하는 건 도시에 있을까 시골에 있을까? 시골. 얘도 마찬가지. 향토 같은 말 토속적 이미지. 이 작품이 토속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맞지만 모든 파트가 다 또는 모든 소재가 전부 다 토속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토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소재들을 구분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실제로 고등학교 때 나오고요. 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 여기 가로쳐보자. 금빛 게으른 울음 가로쳐보시면 얘들아 1번 금빛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감각을 써야 느낄 수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울음은 무슨 감각을 써야 느낄 수 있어요? 청각적 이미지. 그런데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울음이야 금빛이야? 울음이 되겠죠.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테니까. 근데 청각적인 울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시각이라고 하는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바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이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무슨 심상? 그렇죠. 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무엇무엇의 무엇무엇화라고 굉장히 자주자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앞에 나오는 무엇무엇의라고 하는 건 내가 뭐 하고 싶은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들어가면 되고 얘는 바꾸고 싶은 감각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금빛 게으른 울음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청각이라 그랬어? 시각이라고 했어? 청각인 울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고. 빨간 색깔에 들어갈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니까 무엇무엇화가 나왔을 때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앞부분에다가 포지션으로 위치해 놓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같은 뜻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리고
전이라는 글자. 바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감각의 전이라는 5글자가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되셨나요?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적어드릴게요. 감각의 전이. 결국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야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는 얘가 나온다라고 있어. 모의고사는 이렇게 안 나와. 구분하셔야 돼요. 갈게요.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리고 A 부분 나와 있네요. A 부분 네모 치시고요. 별빛 5개 와가 보시면 그 A 부분이 얘들아 2연, 3연, 4연, 5연 마지막에 똑같이 뭐가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그럼 연 마지막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 고려가일 때. 그렇지, 후렴구. 이 작품은요 후렴구가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뭐라고 나왔냐면 특징 부분에 특징 1번에서 19를 반복하여 라고 나왔던 구절이 있을 거야. 오로지 개관의 특징 1번. 거기 나와 있는 19가 바로 후렴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렴구가 반복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뻔한 것들은 1번 운율 형성한다, 2번 주제를 강조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3번 고려가일 때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연 구분을 해주고요. 4번 똑같이 끝나니까 형태상, 구성상 안정감을 줄 거고 통일감을 준다. 5번 지금부터는 향수에만 적용되는 것들을 정리할 거예요. 5번 고향에 대한 간절한 또는 절실한 그리움을 환기시킨다. 환기라는 2글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죠. 다시 생각하게 하다.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6번 시상을 정리한다. 7번까지 갔다. 이칠 리야 물어보고 있죠. 잊힌다, 잊혀지지 않는다. 안 잊혀진다. 서리적 표현. 정지용 향수의 후렴구는요 매번 나옵니다. 너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정지용의 향수를 배울 때 혹여나 고려가요 배우면 고려가요 후렴구랑 정지용 향수의 후렴구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와요. 역할과 기능이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렴구가 나왔을 때 후렴구의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효과적인데요. 여기 또 하나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시상. 시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에 나타난 모든 정서나 분위기와 같은 것들을 또는 뭐 주제와 같은 것들을 시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시상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후렴구가 깔끔하게 한 번 더 강조하거나 한 번 더 정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용 향수에서 후렴구가 하는 기능을 7개, 또 많은 학교는 10개까지 정리하는 학교가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7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래선 어차피 정리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제대로 적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갈게요. 질화로 밑줄 쳐볼까요? 질화로가 뭐냐면 얘들아 진흙 있죠? 질펀한 흙 있죠? 그걸로 만든 화로예요. 화로. 화덕 아세요? 화덕? 화덕 피자라는 말 아세요? 맛있어요. 곰 같은 거 만들어 놓을 때 화덕 피자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화로라고 하는 건 불을 데울 때 오늘날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지륵으로 만든 난로 오늘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추우면 히터 키잖아. 에어컨 키잖아요. 거기서 나와 있는 질화로라고 하는 것도 향토적 이미지, 토속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럼 그 질화로에 얘들아 처음에 불을 딱 켜면 처음엔 뜨겁죠? 네.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요. 식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밑줄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밑줄 쳐보시면 결국 시간의 경과 또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겠죠. 문제 감각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식어지면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감각은요? 어떤 감각을 써야 식었는지 알 수 있어요? 촉각. 그렇지. 촉각적인 것이. 감각적이라고 성격이 대놓고 나와 있는 작품들은요. 감각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막상 찾다 보면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체감상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어지면 비인밭에라고 나와 있는데 비인 가로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이 비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어떤 글자냐면 빈. 그렇죠. 비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 빈이란 글자입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표현했네요. 무슨 허용? 시적.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운율. 운율감을 그렇죠. 운율감을 고려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밟아. 비어있는 밭이죠. 비어있는 밭에 밑줄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 그럼 결국 걔를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들판에 지금 이건 안 적어도 돼. 필요한 사람만 적으세요.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들판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어떤 소리처럼 들린다. 말이 달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가 될 겁니다. 또는 말이 달리는 모양이 보인다가 되겠죠. 이거 됐어요? 얘는 그 구절을 읽으면 1번처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보는 게 중요하죠. 바람 소리가 말이 막 달려가는 거랑 똑같대요. 그러면 바람 소리라고 하는 건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 생물. 무생물인데 마치 생물처럼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바? 그렇죠. 비유적 표현 중 화류법이 될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걸리는 게 하나 나올 거야. 의의법과 화류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그렇지. 의인법이랑 화류법이 공부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이 할 수 있냐, 사람이 할 수 없냐로 보시면 돼요. 정서라고 하는 건 누구만 느낄 수 있다? 사람. 사람만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화류법이 아니라 의인법으로 가는 거고요. 런, 달리는 행위는 동물도 할 수 있어, 사람만 할 수 있어. 동물도 할 수 있으니까 화류법으로 간다고 됐어요?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을 구분하는 포인트 잡으시고 세 번째 소리가 말이 달리는 모습처럼 느껴진대요. 아까 봤던 공감각 시간에 또 나오겠죠. 소리라고 하는 건 뭔데? 청각인데 말이 달리는 모습은 뭐로 봐야 된다? 시각으로 봐야 된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라고 하는 건 소리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똑같이 청각의 시각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작품의 공감각적 심상, 즉 감각의 전이가 지금까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모두 뭐가 된다? 청각이 시각이 된다. 공통점이네요. 공통점. 엷은 졸음에 겨운. 겨운이라는 글자는 여기서는요 이기지 못하는 또는 못 이기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 밑줄 쳐볼까? 오늘날 우리 집베개 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도시에 있을까요? 없겠죠. 무슨 이미지? 향토적 이미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드 리칠리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해놓고니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바로 쳐볼까? 여러분들 요즘에 놀이터 가가지고 모래 만지고 노세요? 아니요. 놀이터에서 모래 만지고 노는 애들의 나이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유초딩? 유초딩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만지지 모래는 만지지 않을까요? 유치원생들은요? 만지죠. 만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다라고 해서 화자가 경험한 화자의 유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동심, 뭐 순박함 이런 것들.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도 어렸을 때는 모래사장 가서 모래 만지고 놀았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화장품을 만지는 예린이도 모래사장 가서 막 모래 만지면서 얼굴에 만지고 막 이렇게 했죠. 과거에는요. 반납 13일 전. 아니 근데 시험을 잘 보면 안 돼. 파란 하늘빛 가겠습니다. 파란 하늘빛 가로쳐 보시면 문학에서 푸른색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 긍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파란 하늘빛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에 꿈꾸던 꿈과 동경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꿈과 동경의 이미지. 어린 시절에 막 하늘 보면서 막 우리 커서 뭐 될래? 나는 우주 정복할 거야 이러잖아요. 이건 시적 허용 아니에요? 파라는 시적 허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맞춤법이 이게 맞다라고 보는 분도 계속 뺐어요. 아 그래요? 네. 학교생별로 좀 주관성이 강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뻔한 부분 말고 원래 파란도 원래 파란이라고 적어 맞잖아요.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파란이라고 하는 것도 시적 허용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내신에서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부분 뺐습니다. 학교별로 바뀌면 한 번 더 나왔을 때 해당 부분을 짚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 가로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꿈과 동경이라고 적어보시면 돼요. 꿈과 동경. 화살을 쏘면서 나의 꿈에 도달하고자 하는 유년 시절의 나의 모습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살을 꿈과 동경이라고 생각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연결고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흙에서 모래를 만지면서 하늘을 보며 나의 꿈과 동경을 품고 그러한 꿈과 동경을 위해서 화살을 던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풀섭 이슬에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혀지겠는가. 전설바다라고 나오죠. 전설바다 앞에 가로 열어보세요. 여기는 좀 볼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가 될까요? 비유적 표현 중 지규법. 같은 빗줄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뒤에 가로 닫아보시면 검은 기민머리가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은 투블럭으로 자르면 옆에가 없긴 한데 여성분들이 옆머리 올리면 여기 잡히는 거 있죠. 그게 기민머리거든요. 됐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구린나를 땡기죠. 네. 맞아요? 그 위치랑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야. 내 여자가 아니잖아. 내 없잖아. 아. 뭐? 이 새끼? 와 여기 다 녹화되고 있는데. 신상만 보고 싶어. 여성분들 보시면 옆머리를 이렇게 치우면 여기 귀민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연이가 대표적이에요. 채연이 머리에 좀 올려보면. 남자애들은 모르는 부분이라서 너가 좀 보여줘. 얘들이 다 너만 보고 있어. 없는데요? 아니 여기 이거 누구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맞아 얘네 같이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여기요 됐어요? 여기 와. 됐어? 버듬이 같다. 쟤는 인성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버듬이가 나쁜. 니도 더듬이 있어 임마. 너 더듬이 자르고 다니는 거지 안 그래 한 번씩 그러면. 잔인하지 않냐? 사실 그럼 잘 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가 날린다라고 하는 건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 머리 날리잖아. 그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부분은 뭐냐면 어린 누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검은 기민머리가 밤물결처럼 날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역동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동이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 많다요, 움직임이 적다? 그렇죠. 움직임이 많다. 움직임이 없는 것을 무슨 이미지라고 그래요? 반대말로?
움직임이 없어. 미도. 미동은 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정적인 오. 틀렸는데? 저건 맞았잖아.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저기 벽에 달려있는 히터기는 정적인 이미지죠. 네. 저 벽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반면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동적인 이미지가 될 거고 네. 저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다면 역동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수우파 같은 거 보시면 역동적인 거죠. 와우. 발라드 가수는요. 가만히서 노래할 거 아니야. 정적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여기 비춰볼게.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밑줄 쳐보시면 굉장히 소박하고 향토적인 토속적인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에서 소박하고 향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진다라고 하는 것도 좀 낭만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햇살을 등에 진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이라고 나와있죠. 하늘에는 성금별 밑줄 쳐보시면 마찬가지 시간의 경과야. 시간의 경과. 여기서 말하는 성근이라는 두 글자가 드문드문 오다나 있다. 그 사람 맞아. 아니 여기 할 때마다 매번 애들이 변태해. 누구예요? 그 사람 신세.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여기 할 때는 애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애들은 다 반응.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익숙한 분위기라. 시간의 경과. 알 수도 없는 모래성. 모래성이라고 하는 건 모래로 만들어진 성이죠. 네. 되게 동화로운 분위기가 되게 형성된다라고 해서 특이사항 없겠죠. 동화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읽는 거니까. 동화적인 분위기.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서리 가르쳐볼까? 우리 설이라고 하는 거 고전 작품 할 때 어느 계절이라고 가을. 했어요? 그렇지. 가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중 가을. 계절적 배경 중 가을. 설이 가지고 겨울로 착각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죠. 네. 문학에서 설이는 가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까마귀가 우지짓고라고 하는 건 울며 소리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각적 이미지가 숨겨져 있겠죠. 감각적 이미지들을 몇 가지 빼놨다고 감각적 이미지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적인 작품에서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드문드문 피어있는 성금별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를 못 찾는 경우는 없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됐어요? 사투리 같은 것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로쳐볼까요? 지붕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건 넉넉한 삶이야? 가난한 삶이야? 가난한 삶이야. 집이 가난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간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아래에 보일게.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밑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럼 결국 가난하지만 도란도란 앉아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란하고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는 가족의 모습이 되겠죠. 단란하고 행복하다. 이게 바로 정겹고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 되고 오늘날에는 뭐 층간소음 또는 개인이기주의 기타 등등 우리 앞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시면 옆집 사람 알고요 그 옆집 사람 알고 다 알잖아. 길 다니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계속하고 다니고 이러한 고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향과 관련된 작품이 다음 시간에 또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을 배울 거야. 주제 보시면 잠깐 주제 보시면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라고 나오죠. 또 향수라는 두 글자가 또 나왔네요. 오늘 배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작품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소화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특이사항이 없으실 테니까 남은 시간은 문제 좀 풀어보실까요?